여러분 안녕하세요. 원자력공학과 타박사 인사드립니다. 원자력공학을 전공한 걸 제 주변 지인들도 알기에 이런 질문을 엄청 많이 받아왔어요. 원자력 발전소 위험한 거 아니야? 당연히 안 위험해! 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제 과학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결국은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더라고요. 후쿠시마, 체르노빌 사고 일어났잖아. 터진 건 터진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세계에서 처음으로 일어났던 최초의 심각한 수준의 산업용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미국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은 잘 모르더라고요. 바로 스리마일섬 원자력 발전소 사고예요. 1979년에 무려 미국에서 일어났던 사고로 이 사고 이후 근 30년 동안 미국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새로 지어지는 일이 없었고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성 등을 평가할 때 예제처럼 언제나 등장하는 사고예요. 근데 갑자기 웬 스리마일섬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이야기하나 하실 수 있는데 무려 미국에서 이 원자력 발전소를 재가동하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제가 95년생이고 학창시절에 나루토를 엄청 좋아했는데 저의 표현을 빌리자면 예토 전생한 거죠. 뉴스 헤드라인에서부터 미국 최악 원전 사고 났던 스리마일 원전 다시 돌린다 라고 적혀있는데 엄밀히 이야기하면 사고가 난 원자로를 재가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난 원자로 옆에 있는 또 다른 원자로를 재가동한다고 합니다. 보통 원자력 발전소는 원전이 딱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적게는 2개, 많게는 여러 대가 존재해요. 스리마일섬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 2개의 원자로가 있었는데 각각을 유닛 1, 유닛 2라고 불러요. 사고는 유닛 2에서 일어났고 사고 이후로도 유닛 1은 계속 운전을 해왔답니다. 경제성이 떨어진다면 2019년도에 유닛 1의 가동을 중단하였었는데 이게 웬걸? 전기차 공급, AI 혁명과 데이터 센터 가동 등을 위한 전력 수요량이 엄청 늘어나면서 재가동을 결정하였답니다. 그리고 재가동의 결정을 정부가 직접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한 것도 아니에요. 무려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아저씨가 만든 마이크로소프트 회사가 데이터 센터의 전력 공급을 위하여 원전이 필요하여서 재가동이 결정된 겁니다. 잠시 스리마일섬 사고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넘어가자면 유닛 2에서 일어났던 사고로 그림에서 보이는 주 급수 펌프가 작동을 멈추게 되면서 시작이 되었어요. 모든 원자력 발전소는 운전 중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원자로의 작동을 멈춥니다. 스리마일섬 원전도 그러했어요. 주 급수 펌프가 고장난 것을 인지하자마자 자동적으로 원자로에 제어봉이 들어가서 핵분열을 멈추었답니다. 그러나 핵분열이 없다 하더라도 운전 동안 해결료가 핵분열하며 만들어지는 물질 등 중에 불안정한 원소들이 많아서 얘네들이 자연적으로 붕괴하며 나오는 붕괴열이 꽤 있어요. 스리마일섬 사고는 후쿠시마 사고도 같은 이유인데 이 붕괴열을 적절히 제거하지 못해 주어서 사단이 났답니다. 그래도 후쿠시마 원전과는 다르게 튼튼한 콘크리트 경납 건물이 있어서 원자력 발전소의 바깥으로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는 일은 없었고 환경 피해, 인명 피해 또한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꿈의 에너지처럼 여겨졌던 원자력 에너지가 위험할 수도 있다는 인식을 낳게 되었고 그 결과 미국에서 신규 원전 건설이 중단되었고 이후 미국은 화력 발전에 크게 의존하게 되면서 세계 제1의 탄소 배출 국가가 되었죠. 그 기조가 꽤나 오랫동안 유지가 되었었는데 이제 변화의 시간이 다가온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는 뭐니 해도 AI 혁명과 이로 인해 엄청나게 늘어난 전기 수요량 때문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예측한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량 그래프인데 요즘 AI 기술 변화하는 속도 보면 장난 아니죠. 그걸 반영하듯 최대 수요 전망의 경우 엄청 가파르게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괜히 데이터 센터를 전기 먹는 하마라고 부르는 게 아니랍니다. 머신러닝 이외에도 가상화폐 채굴, 클라우드 컴퓨팅 등 앞으로 계속 필요한 전기량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 다들 예상하고 있죠. 이를 반영하듯 트럼프의 공약을 봐보면 미국이 세상에서 가장 저렴한 에너지,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주요 사안임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전 영상들에서도 여러 번 다뤘던 내용인데 트럼프는 친원전이에요. 과거 재임 시절 원전 발전량은 사상 최대였고 원전 연료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합니다. 원래 하던 이야기로 돌아가서 사고가 났던 스리마일섬 원전 2호기 옆에 있는 1호기를 예토 전쟁하겠다고 공표한 건 지금 정부죠. 바이든의 민주당 행정부. 우리나라였으면 상상도 하기 힘든 결정인데 민주당에서 그것도 사고가 났었던 그 원자로 바로 옆에 원자로를 다시 가동하겠다고 한다니 많이 놀라긴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특히 몇몇 언론사들은 아예 대놓고 원자력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몇몇 예시로 기사들 캡처해서 가져와 보았어요. 가장 큰 골자는 원자력이 친환경적이지도 않고 비싸다예요. 근데 그 미국에서 다시 원자력 발전을 특히 사고가 났었던 원자로 바로 옆에 있는 원자로를 재가동한다는 것을 그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내심 궁금하긴 합니다. 지난 정부 또 이제 탈원전 한다고 돈들 날리고 10년 만에 원전 수출하게 되었는데 속된 말로
겐세이만 넣고 멀쩡한 월성 1호기도 죽여버리고, 월성 1호기의 경우 경제성도 경제성이지만 중수로여서 이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핵무장을 한다는 가정하에 도움이 많이 되긴 합니다. 어찌 보면 경제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원전인데 진영 논리에 묻혀서 너무 빨리 폐쇄된 것이 아닌지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AI 혁명은 거스를 수 없는 물결이 되어가는 것 같고,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해진 상황이 왔고, 바이든 행정부는 3마일섬 원전을 예토 전생하고 트럼프는 친원전 공약을 내놓은 상황이니 우리나라에서도 원자력 에너지가 진영 논리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국익의 측면에서 받아들여질 미래가 오지 않을까 희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3마일섬 원전을 예토 전생해서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에 전기를 공급한다 하였죠. 이 원전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은 미국의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그룹 CEG인데 올 한 해 주가가 무려 2배 이상 올랐답니다. 역시 나스닥. AI 인프라의 빅테크 기업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조 단위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 젠슨 황 CEO에 따르면 5년 안에 데이터 센터 규모가 2배가 될 거라고 합니다. 이미 1조 달러가 넘는 시장인데 2배로 늘어난다고 하니 또 다른 1조 달러만큼이나 돈이 물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CEG 주식 풀매수 가야 하나요? 이거에 대한 저의 생각은 주식 해커숍 타박사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미국에서 3마일섬 원전 예토 전생, 우리나라 월성 1호기도 예토 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